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파파레서피 김한균 대표님 강의를 듣고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메모했던 내용과 강연을 통해서 느낀 점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했던 것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OQ 조절의 중요성. MOQ는 보통 그 중국이나 뭐 이렇게 사입을 할 때 최소 구매 수량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통 MOQ라고 통상적으로 많이 그 단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MOQ라는 단어가 그 조절에, 그러니까 이제 발주를 넣을 때 이제 사입하는 그 최소 주문 그 단위인데 그 조절의 중요성을 강연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업 초기에 한 5천만 원 정도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한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 경험담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키워드는 고객 의견 수립.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고객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객. 비즈니스는 그 고객이다. 그리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귀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고객들과 친구처럼 소통하면 지낸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CEO들이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고 대기업 오너들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고객들과 친구처럼 소통하며 지낸다.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그 오래된 그 고객분들께는 대표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손으로 편지도 써서 고객분들께 뭐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만의 그 브랜드, 그러니까 제품을 단순 유통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그 내 제품, 내 브랜드를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와디즈에서 이렇게 펀딩 형식으로 강연이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강연을 한번 신청해 보셔서 대표님 강의를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그러니까 물류가 제일 중요하다. 이 물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커머스라는 게 전자상거래인데, 그러니까 그 웹상에서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 대한 이 제품을 확인하고 주문을 하고 이제 상품을 받는데, 물류에서 사고가 나거나 물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그 배송해 주시는 분들이 뭔가 상품을 던진다든지 그 와중에 뭐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이제 뭐 상자가 찌그러졌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류의 중요성, 그러니까 물류가 고객 감동은 마지막에 이제 받는 게 이제 물류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그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한 뭐 강연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 20대 분들이라면 뭐 사실 잃을 게 그다지 많이 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한번 실천해봐라, 도전해봐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내 온도 찾기가 중요하다. 저도 이게 굉장히 이 대목에서 많은 공감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지치지 않는 내 온도 찾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창업자들이나 이제 막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어떤 사람들은 열정만큼은 기존에 그 업을 하셨던 분들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속성이고 그 지치지 않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내 온도 찾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온도를 찾았으면 끊임없이 계속 뭐 던지고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면서 고객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강남에 이제 사옥을 지음과 동시에
고객을 만나 뵙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셨다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비춰지지 않고 또 짤막하게 이런 SNS나 뭐 이런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뤄지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강연을 들으면 알 수 있어서 되게 감명 깊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영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이제 뭐 봄비나 뭐 기타 다른 어떤 디자인된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제안하고 이럴 때 그 제품을 막 얼굴에 던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셨던 뭐 그런 내용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제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항저우에는 알리바바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윈에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부터 중국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일상을 담고 그런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 고객들과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셨던 정보들을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위챗을 사용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친구 추가 그 제한이 없지만 위챗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정도, 기기 한 대당 5,000명 정도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어서 보통 왕홍이라는 뭐 이런 셀러들이 보통 한 5대 정도 핸드폰을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또 행동력과 실행력을 뭐 강연 중간중간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홍들과 소통하며, 그러니까 각 성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자치단체, 그 도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은 대륙이니까 더 크겠죠. 그 성에 있는 왕홍들과 뭐 소통하고, 뭐 지금도 뭐 한 10명 넘게 왕홍들과 이제 단체 채팅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셨고, 보통 이런 왕홍들의 협찬이나 이런 거는 뭐 제품 한 개당 내지는 뭐 이렇게 협찬비가 보통 1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있었고, 앞으로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둘 중에 하나의 세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이런 셀러 활동을 이제 하고 유통이나 뭐 교육이나 무역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고 지금 행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드는 생각이, 지금 뭐 여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오픈마켓이나 이런 거 이외에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이 플랫폼의 성장세나 어떤 그 물류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판매하면서도 항상 이 두 가지 그 플랫폼을 염두에 둬야겠구나. 아마존과 알리바바. 보통 네이버 같은 블로그 같은 경우도 배울 때는 블로그만 파더라도 방대하거든요, 양들이. 근데 이 아마존과 알리바바 우리가 그 두렵다고 해서 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존의 뭐 G마켓이라든지 뭐 스토어팜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들로 셀러 활동을 하면서도 아마존과 알리바바 그러니까 투트랙처럼 이런 플랫폼들을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고 말하면 실천이 되더라. 뭐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그 SNS 플랫폼들로 뭐 이 대표님께서 어떤 일상의 기록들을 하셨는데, 뭐 아침에 뭐 그런 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운동하시는 거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말하면 본인이 이제 실천이 되더라.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회사를 경영할 때 이제 성과와 보상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중요도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는 브랜드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만 계속 뭐 찍어내고 판매하고 그게 아니라 높여야 되는 거는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로열티를 어떻게 하면 더 올릴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밑에 있는 이 셀러나 도소매나 뭐 총판이나 유통이나 무역이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바쁘시고 대단하지만 정말 막대하게 큰 돈을 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브랜드와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올려야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대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브랜드가 있느냐, 누구나 알만한 그 브랜드가 있느냐, 단순히 그냥 내가 상품을 유통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또한 이 브랜드와 로열티를 계속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그 핵심은,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상품을 몇 개 더 판다,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세일즈를 어떻게 한다, 뭐 그 기교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만의 철학, 본인만의 어떤 영업, 그럼으로써 만들어냈던 어떤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실제 현장 강의를 통해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무적인 거를 이 대표님께서 다 하셨구나. 한 8년간의 그 창업 과정, 그러니까 창업 보육센터라고 하죠. 대학으로 치면 거기 뭐 몇 평 남짓한 그 사무실서부터 원주에 사옥을 짓고, 또 강남에 사옥을 짓고, 또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고, 지금은 대표님께서 그 동남아시아나 아세안이라고 하죠. 뭐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대한 물류나 이런 이제 그런 저변도 확대하려고 많이 다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점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인분들은 대표님 성공에 대해서 너는 충분히 많이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공했던 건 시대의 흐름을 잘 탔고 운이었던 부분이 컸다. 뭐 100억에서 순식간에 1000억을 찍는 그 과정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점. 이게 이렇게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선이 아니라 점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데 그 중에 그 점 하나가 맞아들면 그게 이제 선이 돼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내 그 뭐 한계치를 높이면서 계속 도전하는데, 하루 내가 쉬었는데 만약에 그게 그 점에 그러니까 그 큰 흐름에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쉼 없이 이제 계속 한계치를 높이면서 이제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인상 깊었고, 비즈니스는 고객이 전부다. 그쵸. 그리고 불편을 감수해야 고객이 편리하고, 고객이 뭐 구매하고, 그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읽은 책 추천, 팩트플리스랑 스티브 잡스 자서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가치 있는 상상, 요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강연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잠깐 했었고, 제가 강연을 듣고 느꼈던 점은 확실히 부자들을 만나면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면 행동이 가고, 행동을 하다 보면 또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강연에 참석해서 이런 제품도 받고, 이건 이제 향수인데 7주년 기념해서 한정판으로 만든 그런 향수고, 요거는 이제 요런 이제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지역에서 강연을 들으러 출발했었고, 이렇게 뭔가 자극을 받고 어떤 이제 교육을 받고 오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차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고, 또 그날은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이제 사람이 갑자기 배운 것들이 많아지고 뭔가 영감이 생기고 뭔가 자극이 되고, 그러면 그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이 잘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가치 있었던 강연이었고,
오늘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강연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 보람 있었고 정말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 이게 36에도 강남에 빌딩을 지을 수가 있구나. 자리도 좋은데 신라호텔 옆에였고.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무역이나 어떤 교역이나 이 상업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근데 이 100억이라는 게 사실 교역과 수출, 무역으로 따지자면 이 작은 입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액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고객분 한 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상품을 구매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고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문가액이 거의 차익이, 그러니까 남는 수익률이 거의 10배인 것 같아요. 10배 제품을 물론 이제 2개는 구매해 주셨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최근에 어떤 이제 시위하는 어떤 이 조끼 만드는 그런 공장의 대표님께서도 한국에서 제조 생산을 하면 도저히 중국 단가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셀러 입장에서는 판매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와, 우리나라 정말 어찌 보면 되게 큰일 나겠다. 단가 자체가 안 맞아요. 저희 나라는 어떤 생산을 하면. 그래서 또 대다수의 임차인들, 좋지 않은 상권, 기존에 있던 상권들은 사실 월세 내기도 벅찬 실정이고,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 같은 게 뭐 4세대, 5세대 이 복합 단지로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보면 상권도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세일 기간에는 정말 품목 자체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도저히 중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요즘 웬만한 이런 제품, 의류의 이런 택 같은 경우 확인해 보면 베트남인 경우가 많고 인도네시아인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요즘 계속 관심 있게 그런 택들을 보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강연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점이 너무 많았고, 하여튼 뭐 요즘에 세일즈를 하면서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유망한 제품들을 외국으로 수출해서 판매한다든지, 이제 외국의 그러니까 아세안이죠. 그 나라 국가들의 세일즈를 일으켜서 부가가치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부가가치 높은 제품들을 이런 아세안이나 이런 국가에 판매를 해서 그 대금 벌어들인 수익을 이제 원화로 가져오는, 그게 결국에는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플랫폼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역들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옮겨진 채널에 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역이랑 뭐 어떤 오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 뭐 스토어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요. 옮긴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양질의 어떤 컨텐츠나 그런 경험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예전에는 은퇴 시점도 빨라졌고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해서 딱 끝나자면 은퇴 시점도 맞아 떨어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수명도 길어지고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게
책연과 유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연은 뭐 책으로 만나는 그런 인연, 어떤 저자분이 책을 썼으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저자와 소통하고 저자와 독자와의 어떤 관계, 그럼으로써 그분이 어떤 출판 기념회나 어떤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 이제 그 강연을 듣고 맺어지는 인연이 저는 책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유연은 유튜브 그 인연. 그러니까 내 유튜브 지금 채널을 한 5개 정도 내가 구독하는 거를 순위를 5가지를 매긴다 하면 그 5가지 그 어떻게 보면 인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인맥이 유튜브 그 인맥, 유튜브 효과, 유튜브 경제 이거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해요. 책연과 유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책보다는 이 유연, 유튜브 어떤 이런 채널 또는 이제 SNS 이런 채널로 그 맺어지는 그 인연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김한균 대표님 강연 들어가면서 센트럴시티에서 그 한근태 소장님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와 굉장히 인사도 드리고 뭐 연락처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이번 연도 제가 지금 해왔던 것들이 작년에는 제가 이런 경험들,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앞으로도 뭐 제가 여러 권 책들을 읽고 뭐 경험하고 그런 내용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